이 공포스럽게 짝이 없는 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떨공삼의 아이콘이자 최고점 포크볼입니다.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구종 포크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변화구의 기본 의도는 같습니다. 페이크죠. 즉 변화구의 의도는 얼마나 포심 패스트볼처럼 보이는가로부터 시작되죠. 거기서 궤적과 타이밍이라는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함정카드 발동을 유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핵심인 궤적과 타이밍 모두 어그러뜨리는데 어쩌면 가장 일가견이 있는 구종이 바로 포크볼일 겁니다. 타자의 눈에 타격 에리어 안까지 패스트볼로 인식되다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공이니 말이죠. 타이밍과 궤적을 동시에 뺏는 마구와 같이 느껴질 겁니다. 태생 자체가 마구일 수밖에 없는 이 포크볼은 1920년대 투수 조 부시가 창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종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슬라이더가 주력 변화구 구종이었고 포크볼은 환영받지 못하고 미일 교류전을 통해 일본에 전파되게 됩니다. 여기서 포크볼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찬밥 신세였던 포크볼은 일본에서 큰 방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쩌면 미일 교류전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일본은 이 포크볼로 일발 역전을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일어나지 못했죠. 세계 제2차 대전과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더 이상 미일 야구 교류전은 없어졌고 포크볼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동물들처럼 일본에서만 자생하는 변화구 무기가 됩니다. 사실상 미국에서는 거의 사등된 채 말이죠. 그렇게 미국에선 슬라이더, 일본에선 포크볼이라는 제2의 구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일본의 타격 이론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일본 야구는 미국 야구와 다르게 컨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자기 스윙을 갖고 가기보단 최대한 컨택과 커트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의 타격을 기본으로 두고 학생 때부터 이것을 실행시키는 데 주력하죠.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으로 똑딱이 타자가 더 많기도 하고요. 암튼 그래서 투스트라이크 이후 컨택을 당하지 않는 변화구가 필요했고 그 최고의 구종이 포크볼이었던 거죠. 이러한 이유와 일본 그 특유의 장인 정신과 맞물려 선배에서 후배로 다시 또 선배에서 후배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포크볼이 일본에서 완성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스플리터로 그립이 변형되어 마이크 스콧, 로저 클레멘스, 존 스몰치 같은 대투수들의 변화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플리터 포크볼 두 개 모두 같은 구종 아닌가요? 네, 현대 야구에서는 약간 빠르고 덜 떨어지면 스플리터, 조금 더 변화의 폭이 큰 것이 포크볼, 이런 식으로 두 개에 분류하는 것을 지나 이제는 두 개를 모두 큰 범주 안에서 스플리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 개의 구종은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같은 거라고 하기엔 손가락을 벌려 잡는다 라는 것밖에 없죠. 그럼 포크볼과 스플리터가 뭐가 다른지 설명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패스트볼은 백스핀이 걸립니다. 포심, 투심, 커터 모두 좌우축이 다를 뿐 이 백스핀을 기반으로 던지죠. 하지만 포크볼은 커브와 마찬가지로 탑스핀입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사실 포크볼은 스핀이 먹지 않는 너크볼과도 비슷한 느낌으로 던지는 걸 추구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전설적 포크볼 투수 스기시타 시게루나 이와쿠마 신지 선수가 이런 구질을 구사했습니다. 더 극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설계된 것이 포크볼이니 최대한 더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던지게 된 것이죠. 반대로 스플리터는 패스트볼과 마찬가지로 백스핀입니다. 백스핀이다 보니 떨어지는 폭이 더 적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포크볼보다 10km 정도 이상의 구속을 보이죠. 포크볼이 완전한 페이크를 거는 마법과 같은 구종이라면 스플리터는 미세하게 상대를 교란시키는 트릭 같은 거죠. 던지는 그림 역시 다릅니다. 스플리터는 공의 위를 손가락으로 벌려 눌러 던지는 느낌이라면 포크볼은 공의 양 끝에 검지와 중지를 벌려 넣어 던지는 형식입니다. 당연히 딱 봐도 포크볼이 던지기 어렵게 느껴지죠? 네, 상당한 악력도 필요하고 던지는 스킬이 훨씬 더 어려운 게 포크볼입니다. 그럼 실제로 던지는 선수들을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현존하는 포크볼 투수 중 가장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뉴욕 매치의 투수 센가 코다이 선수입니다. 코다이 선수의 포크볼은 유령 포크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네스티합니다. 센가의 포크볼은 MLB 서번트에 포크볼이란 항목을 만들게 할 정도로 확실한 포크볼을 던집니다. 센가 선수의 포크볼의 구속은 포크볼답지 않게 140km대가 나올 정도로 빠른 공을 던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134km대에 형성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구속보다도 떨어지는 낙폭이 상당합니다. 기본 대비 37인치의 낙폭을 보여주는데 96마일에 형성되는 패스트볼 이후 던지는 이 포크볼은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MLB 넘어올 때 과연 센가의 포크볼이 얼만큼이나 위력을 보여줄까? 라는 야구 팬들의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역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초반에 나왔던 주인공이죠. 대마신 사사키 가지히로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포크볼을 던지는 대표적인 선수죠. 사사키 가지히로 선수는 일본의 포크볼러답게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는 포크볼과 떨어뜨리는 포크볼 모두 마스터급으로 구사했으며 95마일의 빠른 강속구와 짝을 이뤄 단순하지만 상당한 위력을 보이는 투수였죠. 이 포크볼로 MLB 아시아인 최다 세이브인 129개와 미일 통산 407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는 엄청난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포크볼이면서도 스플리터의 구속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괴물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사사키 로키 선수입니다. 일본 선수들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통적인 포크볼을 던지는 투수들은 한국과 일본 선수들 뿐인데 일본 선수들의 포크볼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다시 사사키 이야기로 넘어와 사사키 선수의 포크볼은 평균 147km대로 형성될 만큼 빠릅니다. 거기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폭은 정통적인 포크볼 그 자체죠. 한마디로 긁히는 날의 사사키 선수의 포크볼은 진짜 마고입니다. 165km의 패스트볼 이후 147km의 포크볼, 괜히 17이닝 퍼펙트라는 미친 기록을 달성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포크볼의 전설적 선수인 무라타 초지, 미국의 포크볼의 무서움을 전해준 노모 히데오, 포크볼 하나만큼은 일본 포크볼러 수준을 보여준 롯데의 조정우, LG의 영구 결번인 노송 김용수 선수까지 포크볼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투수를 만들어준 구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플리터를 볼까요? 일본에서는 포크볼과 스플리터를 모두 구사했지만 MLB에 넘어오면서 스플리터를 구사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타나카 선수의 스플리터는 88마일 정도로 형성되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데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한 구종입니다. 낙폭이 그리 크진 않지만 마사히로 선수의 95마일 패스트볼 이후 이렇게 살짝 가라앉는 스플리터에 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었죠. 타나카 선수의 스플리터 장점은 상당히 제구력이 좋았다는 겁니다. 스플리터나 포크볼의 경우 제구에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있는데 타나카 선수의 스플리터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구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 뛰어난 제구력과 완성도 높은 스플리터는 2014년부터 16년 3년 동안 양키스의 에이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은 토론토의 진짜 1선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우스만 선수입니다. 스플리터는 포심 그립이나 투심 그립에서 손가락을 벌리는 게 일반적인 그립인데 가우스만 선수는 이렇게 원심에 가까운 스플리터 그립을 잡습니다. 이로 인해 우타자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서클 체인지업 같은 궤적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거 스플리터야 라고 말 안하면 그냥 서클 체인지업과 거의 다를 게 없는 궤적이죠. 이렇게 떨어지는 가우스먼의 스플리터는 가우스먼의 포심 패스트볼과 아주 유사한 궤적을 보이다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피칭 터널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궤적이 어떻고 그립이 어떻고 간에 역시 각 선수가 저마다의 방법과 그립을 찾아 체득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존 스몰츠 선수입니다. 강력한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로 기억되는 존 스몰츠 선수인데요. 스몰츠 선수는 슬라이더 못지않게 스플리터의 완성도 또한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몰츠 선수의 높은 타점의 패스트볼과 아주 찰떡궁합의 궤적으로 타자들의 머릿속에 패스트볼과 슬라이더가 가득할 때 아주 쏠쏠한 재미를 본 존 스몰츠의 비밀 병기와 같은 구종이었습니다. 스플리터 역시 이 밖에도 다르비슈, 오타니, 호안 듀란, 토니 곤솔린, 에릭 스완슨 선수 등 현재에도 일부 선수들의 애용하는 피칭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포크볼을 밀어내고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유는 세 가지로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크볼이 던지는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손가락 사이에 공을 끼고 던지는 것도 힘든데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수련해야 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또 이걸 제구할 수 있을 때까진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에 접근 자체가 용이하지 않는 구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부상 위험입니다. 손가락을 벌리고 던지는 행위 자체가 팔꿈치에 상당히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벌리는 손가락, 그걸 탑스핀을 주기 위해 걷는 손목의 스냅, 그리고 그걸 지탱해주는 팔꿈치와 어깨에 모두 무리가 간다고 알려져 있죠. 아직 연구 결과나 논문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100% 확실한 건 아니나 던지는 투수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에 사실상 맞지 않나 하는 게 정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딱히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타이밍과 궤적을 빼앗는 건 변화구의 공통된 목적인데 이 포크볼이란 녀석은 체인지업과 스플리터 그리고 슬라이더만큼의 가성비가 나오질 않습니다. 즉 포크볼의 절대적 가치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스플리터나 체인지업, 슬라이더로 충분히 타이밍과 궤적을 동시에 빼앗는 방법과 그립들이 개발되면서 굳이 던질 필요가 없어진 게 가장 큽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지만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간 포크볼이란 구종은 너클볼처럼 일부의 투수들에게만 볼 수 있는 특수 구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포크볼과 스플리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알고 싶은 구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을 준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